안녕하십니까. 한성자동차 청남전시장 프로덕트 엑스퍼트 박지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더 뉴 E450 포매틱 쿠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소개에 앞서서 저희 청남전시장은 가장 많은 고객님들께서 방문해 주시는 전시장입니다. 저희 한성자동차 청남전시장에 꼭 방문해 주셔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다양한 모델들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키레스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키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 손잡이 겉부분에 손을 넣게 되면 문을 잠글 수가 있고요. 반대로 손을 안쪽으로 넣으면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썸머 오프닝 클로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차 키의 중간 부분, 열린 부분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차량의 윈도우와 썬루프를 열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잠금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열려있는 윈도우와 썬루프를 닫을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차량의 주유구 개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유구를 여는 방법은 직접 눌러서 열어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차량에 락이 걸려 있으면 눌러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량의 락을 풀어준 상태에서 눌러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주유는 옥탄가 95 기준의 고급유를 추천드립니다. 차량 트렁크 개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선 소지하고 있는 차량 키의 가장 하단 부분에 위치한 트렁크 개폐 버튼을 통해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 운전석 문 쪽에 위치한 트렁크 개폐 버튼을 통해서도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트렁크에 직접적으로 벤츠 엠블럼 상단 부분을 누르면서 트렁크를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를 소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차량 하부 쪽으로 발을 넣었다 빼면서 트렁크를 열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상단 부분에 위치한 빨간 버튼 2가지가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거는 그냥 트렁크를 닫을 때 활용하시는 버튼이고요. 우측에 자물쇠 모양으로 있는 이 버튼은 차량을 닫는과 동시에 차량 문을 전체에 잠글 수가 있는 락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버튼은 사전 조건이 필요합니다. 시동이 꺼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차량 문이 다 닫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차량 키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상단 부분 좌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저 레버는 뒷좌석을 앞으로 폴딩할 수 있는 레버고요. 자, 우측에 있는 레버는 뒷좌석 우측 좌석을 앞으로 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레버는 좌측 좌석과 중앙 좌석을 동시에 접을 수가 있습니다. 시트 메모리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트 메모리에 앞서 시트를 먼저 포지셔닝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헤드레스트 부분은 앞뒤가 아닌 상하로 조작이 가능하고 등받침대는 앞뒤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트의 하단 부분은 앞뒤로 조정이 가능하고 또한 상하로 올리고 내림으로써 시트의 높낮이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올리고 내리시면 시트의 높낮이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올리고 내리시면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 시트 위에 작게 보이는 이것은 허벅지 받침대를 앞뒤로 넣고 뺄 수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트의 포지셔닝을 다 맞춰 놓으신 상태에서 옆에 보이시는 숫자 버튼을 통해서 시트 포지셔닝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M 버튼을 먼저 누르고 숫자 버튼을 누르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하실 때에는 숫자 버튼만 길게 누르고 계시면 저장되어 있던 포지셔닝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버튼 중 좌측에 있는 버튼이 시트의 열선을 이용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총 3단계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버튼은 시트의 통풍을 이용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마찬가지로 총 3단계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열림 잠금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문고리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2가지 버튼을 통해서 열고 잠글 수가 있고요. 상단에 위치한 버튼을 통해서 차량의 문을 열 수가 있고 하단에 위치한 버튼을 통해서 차량을 잠글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미러는 좌우측 조종관이 나눠져 있습니다.
원하시는 해당 위치의 버튼을 눌러서 빨간 사인이 들어온 걸 확인하시고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사이드미러의 포지션을 맞출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반대 방향에 있는 사이드미러 눌러서 동일하게 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이 버튼을 눌러서 사이드미러를 접을 수도 있고요. 접힌 상태에서 눌렀을 때는 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위치한 윈도우 버튼을 통해서 윈도우를 열고 닫고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개폐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개폐 버튼은 운전석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 레버를 당겨주게 되면 트렁크를 열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트렁크 닫힘 버튼은 길게 눌러주면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닫을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끝까지 닫힐 때까지 누르고 계셔야 트렁크를 완벽하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조정할 수 있는 다이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오토 방향 12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밝은 것과 어두운 것, 낮과 밤을 자동적으로 제어해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1시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미등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시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전조등입니다. 자, 그리고 9시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파킹 라이트라고 해서 유럽권에서 많이 쓰는 라이트 기능 중 하나인데요. 차량의 위치를 후방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하단부 좌측 방향으로 돌려놓게 되면 후방 좌측에 라이트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바로 윗칸으로 돌리게 되면은 후방 우측 부분에서 라이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이 버튼은 후방 안개등을 켤 수 있는 혹은 끌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측에 위치한 이 레버는 계기판을 조정할 수 있는,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차량은 기본적으로 운전석 문을 열어주거나 혹은 파킹에 기어 위치를 하고 있을 때나 혹은 시동을 끄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지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시동을 걸고 드라이브나 후진 기어를 넣는 순간 사이드 브레이크가 해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임의적으로 운전자가 원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풀 수가 있는데요. 가장 하단에 보시면은 이 사이드 브레이크 레버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채워져야 될 상황에서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야 될 상황에서는 당겨주시면은 원하시는 대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 와이퍼 및 방향 지시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차량은 우측이 아닌 좌측에 와이퍼 기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그란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위치한 점선 2개가 자동, 그리고 그 위에 위치한 실선 2개가 수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로는 자동, 천천히, 빠르기, 그리고 그 위로 수동, 천천히, 빠르기 순서로 위치하고 있고요. 원하시는 위치로 돌려서 올려놓으면 와이퍼가 작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은색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워셔액이 분출이 되고요. 길게 누르지 않고 짧게 한 번만 누르시면은 와이퍼를 임의적으로 한 번만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아래로 내려주게 되면 좌측 방향지시등으로, 올려주게 되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켤 수가 있고요. 당겨주게 됐을 때는 간헐적 하이빔을 비추고요. 앞으로 밀어놓게 되면 이제 상시적으로 하이빔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칼럼식 기어 노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어 노브의 조작 방법으로는 우선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밟아주시고요. 자, 기어 노브를 내려주시면 드라이브로, 올려주시게 되면은 후진 기어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움직임에 있어서 살짝 내리거나 살짝 올리게 되면은 중립 기어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쪽 부분에 있는 은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어느 위치에서든 파킹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패들 시프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들 시프트란
자동 운전이 아닌 수동으로 운전을 하실 때 쓰는 기능이고요. 자, 스티어링 휠 뒤편에 보시면은 마이너스와 이제 플러스로 위치하고 있는 좌우측 패들 컨트롤러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용 방법으로는 변속을 하실 때 플러스로 기어를 올리시는 걸 원하시면 우측에 있는 패드 시프트를 당겨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기어 조정을 하단 기어로 내려가시길 원하시면 좌측에 있는 마이너스로 당겨주게 되면은 하단 기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라도 운행 중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브 방향으로 기어 너브를 내렸을 때에는 언제든지 자동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티어링 휠 조작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조작 버튼은 방향 시스템 레버 바로 아래에 작게 위치하고 있는 레버를 통해서 조작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올리고 내리고 앞 뒤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끝부분을 살짝 앞으로 돌리면 빨간 불이 들어옴과 함께 핸들의 열선을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끝쪽 부분을 돌려주게 되면 해당 열선을 끌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 상단 부분부터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가장 우측에 있는 집 모양의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에 매뉴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은 가운데 OK라고 써져 있는 터치 버튼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해당 메뉴를 들어갔을 때 좌측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통해서 다시 메뉴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 하단에 있는 버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티어링 좌측 하단에 있는 버튼들은 반자율 주행을 이용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사용 방법으로는 가운데 보이는 세트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 운행 중에 세트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이제 계기판 상단에 키로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속도 값이 뜨게 되는데 이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속도 값까지 세트 플러스를 눌러주면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핸들에서 손을 떼셔도 되고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주셔도 차량은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적절하게 맞춰주면서 반자율 주행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세트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기점으로 좌측에 있는 버튼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RES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이 기능을 해제했을 때 다시 눌러주게 되면 방금 전 혹은 이전에 설정했던 키로 값을 다시 불러오는 로드 기능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캔슬은 이용하고 있는 반자율 주행 모드를 해제하면서 직접 운행할 수 있도록 돌아가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뿐만 아니라 반자율 주행 모드 사용 중에 브레이크를 밟아 주셔도 이 기능은 자동으로 해지가 되고요. 그때부터는 직접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에 있는 버튼들 중에 상단에 있는 버튼은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세팅해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최소 한 칸부터 최대 4칸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당 시속 100km 기준에서 한 칸당 25m 정도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LIM이라고 써져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렸던 반자율 주행 모드와 리미티드 컨트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스위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버튼을 누르게 됐을 때 계기판 상단에 LIM이라고 아이콘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트 플러스 방면으로 누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키로값 설정과 함께 계기판에 섹터가 잡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50km까지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 상태에서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가속 주행을 시행을 해도 50km 이상 속도를 낼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리미티드 컨트롤에 대해서 해제하는 방법으로는 캔슬을 눌러주시거나 혹은 다시 반자율 주행 모드로 변환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지가 됩니다.
스티어링 휠 우측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중앙 디스플레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 메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은 OK라고 되어 있는 가운데 버튼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OK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었을 때 가장 우측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통하여서 다시 이 전 단계의 메뉴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전화기 버튼은 차량 운전자의 휴대폰과 차량의 블루투스 설정을 통하여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위에 있는 전화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통화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최근에 연락했던 연락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전화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화를 끌 수가 있고요. 자, 가운데 있는 볼륨 버튼을 통해서 엔터테인먼트의 음량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 상단에 있는 음성 제어 버튼을 통해서 음성 기능을 활성화시킬 때 쓰는 버튼이고요. 자, 하단에 있는 별 모양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즐겨찾기를 불러올 수 있는 메뉴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차량 전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전화 메뉴를 들어가 주시고요. 장치 연결. 자, 이 상태에서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를 열어주시고요. 차량과 고객님 휴대폰에 블루투스 연결을 먼저 해주셔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블루투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휴대폰의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블루투스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차량에 표시가 되는 고객님의 휴대폰 정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휴대폰 상에 쌍으로 연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블루투스가 활성화가 된 상태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통화 목록과 연락처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내비게이션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목적지 입력을 눌러주시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 창이 뜹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목적지가 서울이라고 하면 이 지역을 먼저 서울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세 주소를 검색해 주셔야 우측 측면에 원하시는 목적지가 뜨게 됩니다. 자, 우선 강남역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중에서 원하시는 목적지를 눌러주시고요. 자, 우측에 보이는 화살표를 눌러주면서 목적지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전에 해당 목적지에 대해서 즐겨찾기를 하고 싶다, 저장을 하고 싶다 하시면 상단에 있는 별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집이라든지 직장, 최근 목적지에 원하시는 곳에다가 저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주면 경로 안내가 시작됩니다. 라디오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메뉴를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 이동하면서 원하시는 채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채널을 즐겨찾기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단에 보이는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곳에 클릭을 해주시면 즐겨찾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해당 즐겨찾기가 되어 있는 걸 지우고 싶다 하시면 길게 눌러주시면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디어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서 미디어 컨텐츠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블루투스 설정이 되어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USB 메뉴를 눌러줘서 USB에 담긴 음악 또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웰빙이라는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웰빙이라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 시트 컴포트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써 있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트 컴포트 메뉴에서는 시트 키네틱 그리고 시트 히팅 밸런스 이 두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우선 시트 키네틱이라는 기능은 운전자가
이제 장거리 운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차가 막히는 구간에서 운전을 하게 됐을 때 졸음 운전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졸음 운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트가 조금씩 움직여주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과 동반석 따로 설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하단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운전석에 움직임이 생깁니다.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언제든지 플레이 시켰던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면 동작이 멈춰집니다. 자, 하단에 있는 시트 히팅 밸런스는 말 그대로 등받이와 하단 시트에 들어오는 열선에 대한 밸런스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엉덩이 쪽을 좀 더 따뜻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반대로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능들을 초기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앰비언트 라이트를 눌러주시고요. 자, 색상과 밝기 두 가지 메뉴를 다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색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멀티 컬러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색상 옵션이 정해져 있는 테마 안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보신 것처럼 지금 레드문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실내 트림을 보게 되면은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가지 색깔이 동시에 연출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멀티컬러 개념으로 여러 가지 색상을 연출하는 게 바로 멀티컬러고요. 멀티컬러를 해제하면 보시는 것처럼 64가지 색상 중에 원하시는 색깔을 단색깔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차량 정보에 관한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메뉴를 클릭해서 자,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 차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운행 중에 엑셀을 밟게 되면은 가속이라고 되어 있는 게이지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은 제동력이라는 게이지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엔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엔진의 출력과 그리고 엔진 토크, 배터리 전압, 부스트 압력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비창은 실시간 연비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메르세데스 미 앱에 대한 메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미 앱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은 아이콘이 뜨는데 스마트폰이라는 아이콘 말고도 메르세데스 미 스토어를 통해서 다른 옵션들을 구매하시면 자, 이렇게 아이콘을 해당 구매 아이콘을 더 띄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스마트폰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 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애플 카플레이에 대해서 먼저 연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갖고 계신 휴대폰을 열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컵홀더 앞쪽에 이렇게 USB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선을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 휴대폰에다 선을 연결하시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 관련되어 있는 이 동의창이 뜹니다. 그래서 동의함 시작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현재 창에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네모난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제 페어링이 되어 있는 어플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전화라든지 그리고 또 메시지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넘기면 설치되어 있는 이제 내비게이션 어플이나 혹은 음악 스트리밍 어플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 설정에 관련되어 있는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을 눌러서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퀵 액세스, 보조장치, 차량, 라이트, 시스템 이렇게 총 5가지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우선 퀵 액세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상단에 있는 ESP라고 써져 있는 이 메뉴는 보시는 것처럼 미끄럼 방지 어시스트를 해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우측에 있는 버튼은 파크트로닉 어시스트라는 기능인데 자,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 시에 알림음을 해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이고요. 자, 그리고 좌측 중앙 부분에 있는 버튼은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
기능이고요.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는 이렇게 비활성화 시키게 되면은 일반 주행 시에 알림음이나 경고를 들을 수가 없고요.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이제 점선 구간에서 차선을 애매하게 타게 되면 핸들의 진동으로 이제 운전자에게 텐션을 잡아주는 기능이고, 실선에서 만약에 차선을 애매하게 주행하게 되면은 실제로 차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줘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보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있는 핸들 손잡이 모양은 조향 어시스트입니다. 저 조향 어시스트는 반자율 주행 모드를 사용하실 때 활성화가 되는 기능이고요. 이 아이콘은 언제든지 활성화가 돼야 반자율 주행 모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선 유지를 해줄 때 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유지해 주는 거와 관련된 보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하단에 있는 HUD라고 되어 있는 건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뉴에 관련된 거고요. 자, 이렇게 비활성화를 시켜주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원을 끄는 거, 자,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줘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켜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조장치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카메라 주차 어시스트 메뉴는 이제 주차할 때 경고음이라든지 이렇게 경고음 높이라든지 음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시는 대로 고객님께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통표지판 어시스트는 이렇게 시각, 청각, 그리고 중간에 시각, 꺼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계기판에 표시가 되는 속도 제한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각과 청각을 클릭하게 되면은 청각적인 부분으로도 현재 속도에 대해서 사인을 주고요. 그리고 계기판에 속도 제한, 해당 속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가게 되면은 제한 속도에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하는 제한 속도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현재 주행 중인 제한 속도보다 좀 더 위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능동형 차선 이탈 어시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켜짐과 꺼짐 두 가지를 세팅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메뉴입니다. 이 기능을 끄게 되면 이제 차선에 대한 경고, 알림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켜놔야 이제 진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를 안으로 밀어서 넣어준다든지 그런 보조 장치들에 대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능동형 차선 이탈 어시스트를 끄게 되면 반자율 주행 모드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어텐션 어시스트인데요. 어텐션 어시스트는 이제 운전자가 주행하는 습관들의 패턴을 차량이 다 저장을 하게 되고요. 조금이라도 운전 주행의 어떤 습관이나 패턴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잔 모양의 아이콘이 들어오게 되고요. 가까운 권장 주유소로 안내까지 해주는 그러한 보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능동형 사각지대 어시스트는 사이드미러에 빨간색 삼각 모양이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각지대 부분에 차량이 위치하고 있으면은 그 불이 활성화가 됩니다. 만약에 그 상태에서 해당 방향으로 방향 지시등까지 켜게 되면은 청각적인 신호로도 사인을 주게 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자, 이거를 언제든지 이렇게 켜주셔야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리 기준 속도 어댑테이션이라는 기능은요, 반자율 주행 모드를 사용했을 때 이제 급커브 구간이나 혹은 IC 구간, 이제 밖으로 나간 IC 구간에서 방향지시들을 켜게 되면은 해당 속도만큼 줄여주게 되는 그러한 보조장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차량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나믹 셀렉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행 모드에서 인디비주얼이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사용자 개별 설정을 할 수 있는 모드고요. 이 인디비주얼을 개별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메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들어오면 주행 모드, 서스펜션, 스티어링, 그리고 ESP 네 가지를 사용자 개별 설정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뭐 엔진 축에서는 뭐 스포츠로 바꿔 놓는다거나, 서스펜션에서는 뭐 컴포트로 놓는다거나, 이렇게 각 부분별로 사용자가 개별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속도 제한, 스노우 타이어라는 메뉴는 말 그대로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 차량 자체에서 속도 제한을 걸 수 있게끔 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시트 설정 들어가게 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운전자나 탑승자의 신장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위치 설정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시트와 스티어링 휠의 위치가 신장 사이즈에 맞게끔 자동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하차 편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끄고 하차하실 때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시트가 이제 하차하기 편하게끔 이동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스티어링 휠만 움직이게 할 수 있고, 혹은 스티어링 휠과 시트까지 다 움직이게 할 수 있게끔 사용자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벨트 조정 메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벨트 조정을 활성화시키면 이제 벨트를 착용했을 때 이제 탑승자의 몸에 맞춰서 벨트가 조여지는 그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잠김 알림음이라는 메뉴인데요. 잠김 알림음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제 하차하시고 차량 문을 잠궜을 때 이제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잠겼다라는 그 사인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동 잠금인데요. 자동 잠금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이제 운행 중에 차량의 문이 자동적으로 락이 걸리는 그러한 시스템이고요. 자동 미러 접힘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제 차량 잠금 버튼을 눌렀을 때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열림 제한 메뉴는 활성화를 시켰을 때 트렁크가 완벽하게 열리는 것을 어느 정도만 올라가게끔 설정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유소 검색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에서 주유소를 검색할 때 활성화시키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라이트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웰빙 메뉴에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외 소등 지연 같은 경우에는 차량 하차하셔서 이제 외부에 들어와 있는 라이트에 대해서 지연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연하는 그 초 단위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소등 지연은 말 그대로 하차해서 잠금 버튼을 눌렀을 때 실내 등이 지연이 되냐, 소등이 지연이 되냐, 혹은 바로 꺼지냐에 대한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주변등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라이트가 하차했을 때 들어오게끔 할 수 있냐, 혹은 안 들어오게 하냐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스템에 관련된 메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라는 첫 번째 메뉴가 있습니다. 자, 클래식, 스포츠, 프로그레시브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이렇게 클래식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중앙 미디어 디스플레이의 어떤 색상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계기판의 디자인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레시브를 선택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은 색상과 계기판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밝기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앞에 보고 계신 전체 화면에 대한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메뉴고요. 자, 이렇게 어둡게 하거나 혹은 밝게 원하시는 만큼 밝기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끄기를 통하여서 이용하고 있는 중앙 미디어 디스플레이 화면을 끌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야간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야간 모드는 계기판과 중앙 미디어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자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좀 더 밝게 자동 설정이 될 거고요. 밤에는 조금 어둡게 설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항상 주간 모드 혹은 항상 야간 모드를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 해당 위치에다가 커서를 올려놓게 되면 그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다음은 입력 설정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설정을 들어오게 되면 가장 첫 번째 키보드 수기라고 되어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와서 키보드 선택을 들어가 주면 보시는 것처럼 한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언어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오디오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메뉴를 누르게 되면 엔터테인먼트와 내비게이션, 기타 등등의 오디오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설정을 다 이 메뉴에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스피커에 관련된 이퀄라이저나 밸런스에 관련해서 고객님께서 직접 취향에 맞게끔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및 교통정보 안내에 있어서는 음성 경로 안내 음량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음량을 줄인다거나 통화 중에 내비게이션 음량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화에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전화를 받았을 때 통화 음량이나 아니면은 전화가 왔을 때 벨소리 음량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주차 어시스트에 관련해서는 파크트로닉 어시스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주차할 때 삐삐삐 소리 나는 그 음량과 경고음의 어떤 톤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성 안내 음량은 말 그대로 커맨드에서 나오는 안내 음성에 대한 음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및 날짜 설정에 관련된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가장 처음에 보이는 시간대 자동 설정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GPS를 통해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차량의 시간대를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혹은 두 번째 부분에 있는 표준 시간대를 클릭하셔서 직접 국가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 국가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시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링고트로닉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뉴 E클래스는 MBUX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음성 제어가 가능합니다. 차량의 기능에 관련되어 있는 다채로운 기능 설정들을 음성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앰비언트 라이트 파란색. 알겠어요. 색상을 바꿀게요. 자, 다른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실내 온도 22도로 맞춰줘. 운전석 측 온도를 22도로 설정할게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나 좀 도와줘. 음성 명령 트레이닝을 마치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해당 명령어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트레이닝 창을 띄울 수가 있는데요. 나 좀 도와줘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명령어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조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좌측 끝에 있는 온도 조절 버튼을 통해서 운전석에 있는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버튼은 바람이 나오는 곳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람이 나오는 곳이 활성화가 되었다는 표식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풍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풍량 조절은 0단계까지 내려주게 되면은 공조장치를 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공조장치를 켤 수가 있습니다. 자, 오토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내 공조장치를 자동으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 맥스라고 써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앞유리에 성에가 꼈을 때 그 성에를 제거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리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뒷유리, 그리고 사이드미러에 열선이 작동됩니다. 자, 그 다음 싱크라고 써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양쪽 끝에 온도 조절 버튼이 달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석과 운전석을 온도 조절을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동시에 활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내기순환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버튼은 에어컨 버튼을 가동시킬 때, 에어컨을 가동시킬 때 쓰는 에어컨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우측 끝에 있는 온도 조절 버튼은 보조석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온도 조절 버튼입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던 이 버튼을 가운데 있는 메뉴 버튼을 누름으로써 스크린에서도 직접 컨트롤하실 수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퀵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좌측에 있는 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화와 연결되어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내비게이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서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단축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라디오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 창을 띄울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라디오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모양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차량 설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단축 버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고객님께서 직접 설정해 놓으신 즐겨찾기에 대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단축 버튼입니다. 자, 그 다음 삼각 빨간색 모양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비상등입니다. 자, 다음은 실내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측 끝에 위치한 독서등은 룸밀러 하단에서 불빛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자동차 모양의 오프라고 써져 있는 이 버튼은 이렇게 누르게 되면 문을 열어도 실내등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라이트 락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중앙에 제일 큰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1열에 있는 앞좌석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뒷좌석에서 실내등이 들어옵니다. 다음은 SOS 기능입니다. SOS 기능을 한번 누르시게 되면 빨간 불이 들어오는 버튼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GPS가 가동이 돼서 고객님의 차량에 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통화 연결이 되었을 때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를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미라고 써있는 전화기 버튼은 메르세데스 미 벤츠 콜센터로 전화 연결해주는 버튼이고요. 차량 기능과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 버튼을 눌러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공간은 안경과 선글라스를 수납할 수 있는 안경 선글라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 썬루프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루프를 열어주실 때에는 뒤로 밀어주시면 썬루프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동작이 멈췄을 때 반대 방향으로 썬루프 버튼을 밀어주시게 되면 썬루프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 누르다시피 올려주시면 썬루프의 뒷부분만 살짝 열리는 틸팅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닫아주실 때에는 반대로 레버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컵홀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패드 상단을 눌러주게 되면 컵홀더가 열리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휴대폰을 앞에 빈 공간에 넣게 되면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측에 C타입으로 되어 있는 USB 포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갖고 계신 스마트 키의 배터리가 다 되거나 방전이 되었을 때 비상개념으로 시동을 걸 수가 있는 위치가 있는데요. 컵홀더 우측편에 키를 올려놓게 되면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터치패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패드는 상하, 좌우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당 메뉴를 들어갈 때에는 위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가기 버튼을 통해서 다시 이전 단계의 메뉴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홈 버튼을 통해서 홈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라디오의 다음 주파수로 넘겨주거나 혹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서 다음 곡으로 넘겨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이나믹 셀렉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를 바꿔줄 수 있는 메뉴고요. 자, 이 레버를 올리고 내리면서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와 에코 모드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버튼은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차량의 정보를 올려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 버튼으로는 파킹 파일럿이라는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보시는 것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속 30km 미만으로 차량을 운행을 하게 되면 차량은 주차 라인이 명확한 공간에 대해서 주차 공간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었을 때 양옆으로 해당 주차 공간에 대해서 파킹 아이콘이 뜨게 되는데요. 그때 브레이크를 밟아준 상태에서 P 버튼을 누르게 되면 후진 기어를 넣어주세요 라는 안내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차량은 해당 위치로 스티어링 휠을 돌려주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방에 있는 카메라 그리고 후방 카메라 뿐만 아니라 전후방 측면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탑앤고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콘솔에 위치하고 있는 스탑앤고 버튼이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스탑앤고라는 기능은 이제 신호 대기 중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시동이 꺼지면서 이렇게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주게 되면 바로 시동이 다시 제시동이 걸려서 다시 구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센터 콘솔에 위치하고 있는 볼륨 다이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 다이얼은 올리고 내리면서 볼륨 조절도 할 수 있고요. 위에서 눌러주면서 음소거 혹은 일시 정지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었을 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만 끌 수 있거나 혹은 시스템 자체도 끌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는 전원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제 벨트 사인의 버튼은 아무래도 쿠페 차종이다 보니까 일반 4도어 차종에 비해서 벨트가 좀 더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운전자나 탑승자가 벨트를 좀 더 쉽게 뺄 수 있게끔 벨트가 앞으로 나와주는 그러한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레스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레스트는 앞쪽에 위치한 버튼을 통해서 쉽게 열 수가 있고요. C타입 포트 2개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이패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글러브 박스를 열었을 때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하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의 음량 조절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음량 1, 음량 2, 음량 3, 음량 4 이렇게 최대 4단계까지 음량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Announcement is in English. 자, 보시는 것처럼 나오는 음성이 나오는 국가 설정도 언어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소픽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픽스는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소픽스라고 써져 있는 이 커버를 벗겨주신 상태에서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닛 개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닛을 여는 레버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레버보다 조금 더 안으로 손을 집어넣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레버를 당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닛을 여실 때에는 중앙 부분보다 살짝 좌측 측면 부분에 손을 넣게 되면 자,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는 레버를 당겨서 보닛을 완벽하게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을 정면으로 기점으로 해서 좌측 상단에는 배터리가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워셔액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밖에 소모성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까운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닛을 닫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려있는 보닛을 약 15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단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쾅 소리가 날 때까지 내려주시면 완벽하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뉴 E450 포매틱 쿠페에 대한 차량 소개를 해드린 한성자동차 청남전시장 프로덕트 엑스퍼트 박지수였습니다. 저희 청남전시장은 강남구 도산대로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습니다. 저희 전시장을 방문하여서 시승을 비롯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